산에다 나무를 많이 심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산에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의 뿌리들이 이 토양을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산청 같은 경우도 지금 산림이 지금 경북 산불에서 다 훼손돼 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나무에서 잡아줄 수 있는 흙이 없는 거죠. 흙이 아하. 그냥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가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지금 아까 경사로가 심한 그런 산이 결국은 수분 포화도를 넘었기 때문에 결국은 밀려 내려오는 그런 지금 산사태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산들의 그 토질이 네. 마사토 이렇게 쉽게 부서지면서 그 물을 머금으면 응집력이 낮아지는 그런 그 흙들이 많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사태를 유발시키는 그런 요인들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번에 피해를 보면 산사태로 인한 피해, 가평도 그렇고요. 산청도 그렇고요. 산사태로 인한 피해 때문에 인명 피해가 좀 상당히 난 것 같다라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가평이나 산청 말고도 다른 우리나라는 대부분 지금 산이거든요. 어차피 다 산인데 왜 유독 가평, 산청 여기에서 이렇게 피해가 많은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우리나라 산림의 특징을 봐야 되는데 이제 네. 국내 산림의 65% 정도가 급경사지입니다. 그러니까 급경사지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폭우가 왔을 때 이 급경사를 따라서 물이 내려오면서 급류로 이제 바뀌어 버리고 네. 이 급류들이 이제 토사와 같이 밀려 내려오는 이제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인데 지금 네. 이번 그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였죠. 이 지금 왔던 강수량을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왜냐하면 이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을 불고 위쪽에선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왔는데 네. 이게 둘이 충돌해서 싸우는 중이었어요. 네. 이 싸우는 중간에 이제 압축된 구름대가 있었고 그 압축된 구름대가 이제 수요일경쯤에는 이제 광주 충남에 있었던 것인데 이게 지금 일요일쯤 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내려온 거죠. 내려온 부분이 이제 산청 쪽이었고 또 올라간 쪽에 있던 것이 이제 가평 쪽에 있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압축된 구름대가 굉장히 많은 그런 비를 내리게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산청도 그렇고 가평도 그렇고 이제 급경사지 산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급경사지 산이라는 것이 일단 가장 큰 이제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사도가 한 25도에서 40도 정도가 돼요. 이런 산들이. 그러다 보니까 물이 이제 급격하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네. 이 폭우를 감당하지 못하면 급속히 흘러내려서 그러니까 사람이 대피하기도 전에 이 지금 급류라든지 산사태가 몰려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식생도 문제입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 조성됐던 그 노령목들이 있는데 네. 이게 괴사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사태를 방지하려면 우리가 산에다 나무를 많이 심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산에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의 뿌리들이 이 토양을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산청 같은 경우도 지금 산림이 지금 경북 산불에서 다 훼손돼 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나무에서 잡아줄 수 있는 흙이 없는 거죠. 흙이 아하. 그냥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가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지금 아까 경사로가 심한 그런 산이 결국은 수분 포화도를 넘었기 때문에 결국은 밀려 내려오는 그런 지금 산사태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산들의 그 토질이 네. 마사토 이렇게 쉽게 부서지면서 그 물을 머금으면 응집력이 낮아지는 그런 그 흙들이 많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사태를 유발시키는 그런 요인들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는 것을 산림청에서 지정을 하면 네. 그걸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5년 단위로 이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하고 만약에 산사태 취약 지역을 산림청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네. 이걸 연 2회를 점검을 해줘요. 그리고 점검을 한 이후에 여기에서 보강해야 될 부분, 지적할 부분,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지금 이번에 산청과 가평은 지금 산사태 취약 지역에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점도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미리 지정이 됐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폭우가 왔다라고 해도 네. 어느 정도 미리 좀 대처를 할 수 있었고 예방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운 대목도 있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산청 같은 경우는 경남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쵸. 경남, 경북에 산불이 다 같이 났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경북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경북 같은 경우는 선제적 대피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하. 여기 지금 전 경남 산청이 좀 아쉬웠던 게 네. 선제적 대피를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선제적 대피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그 군 전체의 대피 대피령. 명령이 내려진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 심각한 일인데 그게 오후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단 말이죠. 이거를 더 빨리 좀 내렸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러면 이런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실종자가 사망자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럼 네. 앞으로도 당연히 지금 뭐 다시 살아 돌아오시면 좋겠지만 혹시 네. 모르는 또 그런 안 좋은 소식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사전 대피 명령만 좀 빨리 발령을 했다면 경북은 선제적으로 사전 대피 명령을 내렸거든요. 네. 근데 경남은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산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좀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뭐 좀 뭐 그런 좀 뭐 아쉬움이 있죠, 저도. 예.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저희 그 산사태 피해가 컸던 이유 그 동아일보 그래픽 같이 좀 볼까요? 네. 그 그래픽을 좀 같이 보면 동아일보 그래픽이요. 네. 산사태 피해가 컸던 이유 요겁니다. 네. 보면 일단 비가 많이 왔고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다시 여기 안에 잘 들어가 있어요. 이 비가 많이 왔고 지형도 좀 이 경사가 심했었다. 진짜 흘러내리는 구조다. 그리고 지금 이 노령목이 다 괴사되고 산불 때문에 이게 뿌리가 좀 자빠주지 못하는 상황인데다가 토질도 이게 잘 부서지는 마사토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좀 빨리 대피했었더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좀 이 인명 피해는 적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교수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여기서 보는 저희가 강수, 지형, 식생, 토질 요 네 가지 요인을 봤을 때는 글쎄 이거는 뭐 미리 어떻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라고 하면 빨리 대피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빨리 대피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었습니다. 특히나 아까 산청을 다시 좀 말씀드리면 네. 산청은 지리산을 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리산 지역이 또 급경사지기 때문에 이게 토사라든지 급류가 순식간에 밀려 내려와요. 그러면 결국은 사실 이 산사태 위험 지역이었고 거기 지금 강수량이 누적 793mm, 약 800mm 가까운 강수량이었다면 네. 그 2018년에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실험을 하나 했어요. 거기서 보면 과연 시간당 몇 미리의 산사태가 발생하냐를 실험했는데 75.2mm의 비가 내리는 그런 실험 설계를 했더니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 시간에 약 80mm 정도가 내리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누적 이틀 200mm 이상, 그러니까 시간당 30mm 이상, 또 하루에 한 100mm, 그 누적 200mm 이상이 내리면 네. 산사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사태 위기 경보를 4단계로 나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 이렇게 나뉘는데 네. 이 단계에 따라서 이제 그 대피 명령을 내리게 돼요. 대피 명령을 내리고 이게 우리가 지정된 대피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조치들을 하게 되는데 네. 여기에 그 우리가 이제 뭐 재난안전 문자라고 CBS라고 하거든요. 이제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하고 네. 그다음에 마을 방송으로 또 이제 그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심각한 상황에서는 바로 이제 뭐 그 대피지로 이동을 하게 이제 한단 말이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제가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던 산청 지역 같은 경우도 이런 대피 명령이 좀 늦은 것이 아쉬웠고요. 가평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펜션에서 사고가 좀 났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이런 문제가 있겠죠. 뭐 펜션에 지금 휴가 기간이긴 해요. 사실은 네. 갈 수밖에 없고. 네. 직장인이라든지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날 뭐 예약을 취소할 수 없고 또 이런 천재지변에 또 예약 취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뭐 그다음 가평 같은 경우는 이제 산이 높진 않지만 이게 뭐 이렇게 개발한 아까 펜션이라든지 이렇게 깎아낸 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거기는 이제 사실 약간 이렇게 지리산 같이 높은 산이 아니지만 이런 그 누적 강수량이 굉장히 축적이 되면 이런 얕은 산에서도 충분히 산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가평 같은 경우는 시간당 76mm가 내렸었고요. 네. 누적이 197.5mm, 약 한 200mm 정도가 내렸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아주 집중해서 내렸기 때문에 가평에서도 이런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사실 가평의 펜션, 캠핑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중앙일보 4면 같이 볼까요?
네. 새벽에 꽝 소리 뒤에 산이 무너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평 캠핑 일가족을 그 무너진 산사태가 다시 덮쳤다라는 건데, 근데 교수님, 네. 흔히 드는 생각이 산사태가 날 때는 꽝 소리가 난다라고도 많이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막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이 꽝 소리가 나면은 이건 대피하기 이미 늦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사실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네. 대피하셔야죠. 이미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이라고 하면 일단은 가장 빠르게 아래로 내려오셔야 돼요. 낮은 지역으로 내려오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반대에 있는 가장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산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니면 거기 뭐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내려오신 상태에서 건물의 반대쪽에 있는 건물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사태가 이제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 이후에 구조 요청을 하시고 네. 거기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 몸을 숨기시고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산사태는 여러 가지 좀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쿵 소리가 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땅이 울리면서 산비탈에서 이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물이 갑자기 솟아올라요. 이러면 이건 산사태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네. 또 그다음에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나무가 흔들린다. 나무는 당연히 바람이 불어야 흔들리는데 네. 바람이 안 부는데도 나무가 흔들린다는 것은 이미 땅이 흔들린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럴 때도 위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계곡의 상류에서 과도한 흙탕물들이 내려올 때, 이건 이미 또 산사태의 전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산비탈에서 흙이 무너지거나 돌이 굴러 내려올 때, 이것도 다 산사태의 징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징후들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빨리 하산하시고 반대편에 있는 높은 곳이라든지 높은 곳의 건물로 올라가셔서 안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교수님이 하신 말 잘 들으셨죠? 산사태 전조 증상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꽝 소리가 나고 아이고 이거 끝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쨌거나 빨리 낮은 지대로 탈출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조 증상이 보이면 이 꽝 소리가 나든 말든 무조건 빨리 나와야 되는 거겠죠. 빨리 탈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네.